공학적 발명과 혁신, 뭐, 사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 발명과 혁신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발명과 혁신. 발명과 혁신. 또, 뭔가 새로운 방법이나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 혁신은 아이디어를 적용해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혁신. 어, 자, 기존에 있는 장치나 과정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개선하는 일을 보통 혁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전구를 기존에 없던 새로운 뭔가를 만든 필라멘트 전구의 발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전구를 통해서 이 전구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서 만든 걸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발명과 혁신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하면 되고 어, 사실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공학적 혁신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뭐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 뭔지 뭐 정의를 가져왔는데 한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 체계 또는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들하고 뭐 1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다르겠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휴대폰, 스마트폰, 어, 그리고 수없이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혁신적인 뭐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방수복 또는 등산 갈 때 우리가 입는 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뭔가 옷들,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뭐 비행기, 자동차,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공학적으로 계속 발전해서 이게 발전이 이어져서 계속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200년 전, 뭐 이전에는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았죠. 상상하기 쉽지 않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원하는 것들, 그 시대가 바라는 상들, 뭐 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계속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모든 산업 체계에 걸쳐서 조금 뭔가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자동화시키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세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200년 전에는, 어, 기계가 이런 일을 한다고라고 사실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 현 패러다임에 의해서 필요한 공학적인 요구 조건들이 계속 바뀔 거고 그 공학적인 요구 조건들에 맞춰서 공학자들은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만들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 이런 것 앞으로 더 발전할 거고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무인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혁신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안시대 패러다임들이. 어, 예를 들어서 뭐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 지금은 스마트워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공학적 혁신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습관이나 경험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팀원들 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변화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른 사례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적용한다. 지금 이 신발장이 굳이 여닫이문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 제약이 없는 거니까 뭐 어떤 예전에 뭐 미닫이문이 있어야 됐었는데 뭐 꼭 미닫이문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깬 거죠. 고정관념 깨고 이게 뭐 침대인 것 같은데 침대에 문을 달았죠. 뭐 이런 식으로 혁신을 잘하는 방법 개인의 습관이나 경험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상상력에 뭔가 제약을 둘 필요는 없겠죠. 공학 설계 창의적인 사고의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문제 여러 부분으로 나눠 차례대로 풀어나간다. 불필요한 제한 조건을 가능하면 설정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뭔가 상상하는데 우리가 굳이 제약상 제한 조건을 둘 필요는 없겠죠. 오케이. 그냥 넘어갑시다. 문제 해결 방법, 문제 해결의 일반적인 방법은 공학적인 문제 해결은 성능을 개선시키거나 발전하는 방향을 찾는 것인데, 뭐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추상적인 모델 만들고 모델링하고 만든 모델링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적용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볍게 넘어갑시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그래밍의 단계적 접근 방식이 나오는데,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면, 사실 아주 간단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만 다 해결할 수 있지만은, 뭔가 복잡한 소프트웨어로 해결해야 될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은,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래밍 또는 뭐 아마 프로그래밍 수업을 대부분 학생들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프로그래밍 문제는 그냥 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한 문제들은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그리고 그 스케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구체화시킬 건지를 좀 더 모델링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이런 순서도 이와 같은 순서대로 만드는 거죠. 뭔가 표현하는 거죠. 블록 순서대로. 그리고 뭐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화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화. 뭐 의사 코드라고 나오는데 의사 코드 이거는 그냥 가짜 코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만드는 어떤 처리 절차,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만드는 그냥 절차, 알고리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와 적용.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이 절차들. 문제 정의하고 아이디어 창출하고 아이디어 평가하고 아이디어 선택하고 아이디어 실행. 잠깐만, 이거는 그냥 이 정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보고 조금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줄게요. 어,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그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뻔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자, 열린 사고력 향상 6개명.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 다른 용도에 적용하면 어떨까? 확대 또는 축소하면 어떨까? 다른 극복해라.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어떨까? 주어진 조건을 변경하면 어떨까? 이런 내용들. 자,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뭐 거꾸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컴퓨터가 없어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 세상에 컴퓨터가 없어진다면. 뭐 이런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단어에서 사라질 거고 대학에서 컴퓨터 학과가 사라질 거고 뭐 쭉 이런 것들. 자, 좀 넘어갑시다. 그러면 눈금이 없는 정육면체, 전육면체와 직육면체 모양의 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절반이 되도록 물을 따라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눈금이 없어도 절반 90도 뭐 각 이렇게 누워서 보면 이렇게 절반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절반을 만들 수 있죠.